흔히들 인생의 목표란 결국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행복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굳이 알지 못해도 따지면서 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매체들은 행복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행복이 대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에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오늘부터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정의와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여러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란 서로 사랑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보는 등의 행위로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범죄나 전쟁 같은 비극적인 일들의 원인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배웠는데 왜 슬픈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배운 행복의 개념이란 굉장히 부분적이고 사회에 의해 정제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설명할 행복의 모든 특성들과 별개로 행복은 다음 두 가지 수단으로만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미지에 대한 발견, 쉽게 말해 호기심이라는 감정과 목표에 대한 달성, 성취감이라는 감정, 이 두 가지가 행복이 발생되는 가장 원초적인 메커니즘이며 이후 여러 가지 행복의 특성에 의해 그 크기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온 사랑이나 우정, 야망과 열정, 간절함, 안락감 등의 행복은 오롯이 발견과 달성이라는 두 행위가 적절히 섞여 나오며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발견과 달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단순하게 행복을 정의 내리자면 행복은 곧 변화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어린아이일 때와 어른일 때 아이스크림을 먹는 즐거움이 다르고 안락한 쉼터에서의 물 한 잔과 사막에서의 물 한 잔이 주는 고마움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냥 부러울 것만 같은 부자나 유명인들이 끝내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즐겁지 않을까요? 이 또한 행복이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이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인 쪽의 환경에 따라 행복은 작용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많은 스승들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라는 것 또한 바로 이 행복의 상대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남도 꼭 행복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불행이 누군가에겐 행복으로 작용했던 불쾌한 경험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간단한 흥정부터 서로 싸우고 헐뜯기까지의 모든 갈등은 순전히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와 남의 행복을 빼앗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슬픈 일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티벳의 고승 달라이라마는 당신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것을 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고의성을 가진 행복의 충돌은 강탈이며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될 방향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범하게 어떤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큰 행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행복의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임을 증명해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프랑스와주 사강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을 남겼죠. 행복이 변화라면 과연 안 좋은 변화도 행복일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그렇다입니다. 물론 많은 생명들이 스스로를 상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유한함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불사의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어떤가요?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방법을 생각해내며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유한함과 공포에서 오는 스릴을 즐기는데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박증과 가학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인데요. 결코 지향돼서는 안 될 방향이지만 이는 일부 범죄자들의 행동심리에서도 행복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점심으로 어떤 걸 드셨나요? 아무리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일주일 내내 만두를 먹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주일을 입에 대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은 다시 만두가 땡기곤 하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면 이후엔 반사적으로 그 행위를 멀리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되는 행위에 대한 내성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이 내성은 우리가 특정 장소나 특정 행위에 영원히 묶여있지 못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의 행복을 달성하고 그 행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내성에 의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도 못하므로 더 이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뇌는 스스로의 기억에서 행복감을 지우는 일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루어지는 망각은 행복했던 변화의 기억들을 잊게 해 다시금 변화를 찾아 나서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쁜 추억들을 잊게 되니 불필요한 기능인 것 같지만 망각은 반대로 슬펐던 일도 결국 잊게 해주는 중요한 일을 해낸답니다. 자, 이렇게 행복에 대한 여러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을 내자면 행복은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성질이며 행복을 쫓는다는 것은 발견과 달성을 통해 변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변화의 방법을 각자가 찾아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끝까지 구독해주세요. 앞으로의 제 영상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방법 중 하나인 사랑에서 느껴지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